50대 술 취한 남성이 20대 건장한 청년을 강제로 제압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피의자는 171cm, 103kg의 50대 중년 남성이고 피해자는 키가 더 크고 몸무게는 비슷한 20대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대응할 때 증거에 기반한 체계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겐 친근하게. Fronti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프론티어 최상락 변호사입니다. 합의된 관계를 두고 일방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상대방이 유사강간으로 신고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소인은 50대 남성이 20대 청년을 강제로 끌고 가 유사강간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합의된 성매매였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리고 고소인의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저희 의뢰인의 완벽한 무혐의였습니다. 오늘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냉철한 증거 분석과 법리로 어떻게 두 번의 무혐의를 받아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새벽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종업원인 20대 남성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01시 20분경 피의자가 성매수를 제안했으나 거부했고 02시 20분경 화장실에서 손목을 붙잡혀 대변칸으로 끌려가 어깨를 눌려 바닥에 앉혀진 후 강제로 30분간 구강성교를 당했다. 고소인의 주장만 보면 의뢰인은 편의점 종업원을 강제로 성폭행한 범죄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2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했을 뿐 50대 술 취한 남성이 20대 건장한 청년을 강제로 제압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저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신체 조건의 불합리성. 피의자는 171cm, 103kg의 50대 중년 남성이고 피해자는 키가 더 크고 몸무게는 비슷한 20대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현장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체격은 피의자와 유사한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술 취한 50대 남성이 유사한 체격의 20대 청년을 강제로 손목을 끌어 화장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리고 강제로 입을 벌려 성기를 넣는 것은 매우 물리적으로 어렵다 주장했습니다. 둘째, 금전거래의 증거. 피의자는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성관계를 거부하고 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에서는 지갑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는 장면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의 모순.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에게 피의자가 엉덩이에 넣으면 안 되냐고 요구하자 로션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후 화장실을 빠져나와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변기통에 앉더니 제 바지를 벗기려 해서 거절했고 그 사람이 한 번만 하면서 요구하기에 그 틈에 도망 나왔다고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진술 변경 이유를 묻자 너무 떨려서 대충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으나 중요 단어, 학문, 로션과 같은 상황이 크게 변동되어 신빙성이 의심되었습니다. 넷째, CCTV 분석. 사건 직후 편의점으로 돌아가는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천천히 걸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의자를 피해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의자가 건물 뒷문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편의점 문을 잠그고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CCTV 분석 결과 피의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후 15초 만에 피해자도 같은 장소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의자 뒤를 바로 따라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천안 서북경찰서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고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저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동일한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신체 조건상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 셋째,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 넷째,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2025년 7월 1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무혐의 대응의 키. 첫째, 물리적 가능성을 다투어라. 성범죄에서 강제성은 핵심 요건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체 조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물리적으로 강제가 가능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하라. 피해자 진술이 시간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모순이 있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라. CCTV 영상,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넷째, 경찰 불송치 후에도 방심하지 마라.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와 논리를 검찰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대응할 때 증거에 기반한 체계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경찰 불송치 결정 후에도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때로는 합의된 관계까지 범죄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게는 친근하게. 지금까지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